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2018 사마열혈TV 경제학사 탐만호의 방랑 1984년 반 355페이지 좋은 경제학의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눌러고 추천합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를 훑어보면 상당한 안정과 평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만족의 느낌조차 감돌고 있었던 경제학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그 양상이 일어나였다. 경제학의 위기감, 혼미감이 지배적으로 되었던 것이다. 현재까지 이르는 경제학의 위기의식을 결정지은 것으로는 1971년 12월 미국 경제학회 연례대회 때의 기념 강연으로 행해진 존 로빈슨의 경제학의 제2의 위기를 들은 것이 아마도 타당할 것이다. 로빈슨은 다음과 주장한다. 1930년대에 대량 실업에 직면하여 어찌할 방도를 잃어버렸을 때에 금세 김해진 로빈슨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던 경제학은 케인즈 혁명에 의해 그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제2차 대전 후에 정통파로 된 이른바 케인즈 경제학은 말라스루의 균형 이론과 절충되고 오히려 그에 포섭당하여 변형된 케인즈 해석으로 되어 불확실성과 역사기관의 불가변성 등을 중시하는 케인즈의 참깃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케인즈는 총수요 정책에 의해 산업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개척하였지만 정부의 개입에 의해 창출되는 수요에 의해 무엇을 생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총 30년대의 상황상 특별히 절차적 해명을 이루지 않은 채 이후로 이루어지고 그 문제의 해명만은 그 후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마땅했는데도 안이하고 위험한 군산복합체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그 문제를 회피해가는 것 등의 이유로 오늘날 경제학의 현실에 대한 무력성 내지 위험성까지도 생겨난 것이다. 경제학의 현 상태를 날카롭게 관한 로빈슨의 이 강연은 아카데믹한 집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지만 356페이지 초만원의 청중으로부터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미국 경제학회 연례대회 보고서는 이 학회 기간지 아메리칸 이코노믹스 리뷰의 부록으로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연례대회의 기록은 이례적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거기에도 로빈슨의 있는 제목 용의 표제와 동일한 표제가 붙었고 그의 학회적인 미국에서는 약간 이단과 효과는 갈브레이드이기도 해서 로빈슨의 논문은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에서도 경제학 제2의 위기라는 부제로 중앙공론 1970년 11월에 번역되어 이미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던 경제학의 위기의식에 박차를 가했다. 위기라는 부제를 단 로빈슨의 이 논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든 안하든 무언가 그런 종류의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사실 그 전년 12월에 미국 경제학회 연례 회의에서의 레온티에프 회장의 강연, 72년 7월에 영국 왕립경제학회 연례대회에서의 웰프스 브라운 회장의 강연, 같은 해 9월 영국 학술협회 F경제학부의 연례대회에서의 윌시크 회장의 강연 등에서도 종래의 경제학에 대한 기분이나 날카로운 자기 비판이 솔직하게 표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지사가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의 이와 같은 사태의 급변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일어난 것일까? 물론 세부사항으로 눈을 돌려보면 나라에 따라 사정이 같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로 말하자면 1968년 2월에 파리 학생 분기로 상징되는 소문화,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것은 지식층의 반체제 운동을 일반적 배경으로 하여 미국 투기의 흑인 문제,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60년대 후반에 점차 고조된 베트남 전쟁 등을 계기로 되어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하는 기성의 정통적 경제학자 집단에 반역하는 급진적인 젊은 경제학자 집단, 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 1968년 가을에 이미 결성되었고 70년대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활동을 활발화하고 영향력을 강화했다. 오늘날 레디컬 이코노믹스나
레디칼 이코노미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움직이는 시초인 것이다. 영국의 경우로 말하면 앞서 기술한 경제 이론의 진리이기에 존 로빈스는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신고전파 성장론이나 사무엘슨의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시조에 반대하며 생산함수론과 자본의 측정론, 성장론 등의 각종의 분야에서 칼 도어, 뒤에는 파시네티 등과 제휴하여 357페이지 스라파 이론과도 밀접히 관계되면서 솔로몬과 사무엘슨 등과 생산함수론 등 식으로 친다면 50년대 중반 이래 격렬한 이른바 캠브리지 논쟁이 왜냐하면 로빈슨들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고 사무엘슨 솔로몬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캠브리지시에 위치한 MIT에 있었기 때문에 결합되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들은 이 시점에서 급히 사무엘슨과 솔로몬 중심의 정통파 비판으로 돌아갔다고 하기에는 조금의 전 세계적으로 그다지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그들의 주장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보다 큰 발언권을 얻게 된 것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1971년 초에 일본 경제신문 지상에 발표된 혼미를 거듭하는 근대의 경제학의 과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좋은 일본에 관해서도 또한 다른 나라를 뛰어넘는 고도성장의 지속과 근대 경제학 대 마르크스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일본 경제학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그 직접적 계기라든가 세부사항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할지라도 1960년대 말 이래 경제학의 위기해진 혼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말하자면 그것이 일상화되고부터는 열심히 위기를 응용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사태 그 자체는 조금 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경제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 대전 후의 세계 경제는 적어도 선진 국에 관한 전쟁 말기나 종교 시점에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번영을 계속하여 60년대 중반에 이르렀다. 이러한 번영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서 가장 경제가 침체되어 종종 영국 병역 문제에 하던 영국에서조차 그 성장률은 산업혁명의 제1차 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서독의 지속적 고도성장은 전쟁 종료 시점을 전망해서 본다면 문자 그대로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남북 문제와 국제통화 문제 등은 미해결인 채로 남아있었고 또 공야와 자원 문제라는 형태로 이익과 우익이 부합되기 시작한 문제를 누적시켜감으로써 이에 대해 경고의 소리도 다소 있었지만 그러한 점들은 선진국 인내경제의 번영이라는 사실 앞에서 거의 무시되었다. 그렇지만 60년대 말이 되자 베트남 358페이지 전쟁의 확대 등에 의해서 미국의 국제수준은 점점 악화되어 국제통화와 국제무역의 전도가 암담해진 한편 완전 분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물가와 실업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사고, 이름 내지는 필립스 곡선적 사고에 그가에 묵인되어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물가 상승이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지는 70년대에 들어오고부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영미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본주의 내지는 혼합경제에 확대하면 세계 경제의 금융 형편이나 종래의 낙관적 예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1971년 8월 미국은 마침내 달러나 금과 연결을 끊고 달러를 평가절하하여 2차 대전 이후 IMF 체제에 어떤 의미에서 종료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73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세계 주요 제국을 일제히 변동 상장대로 이행하게끔 유도하여 당초엔 그것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과도 조치라고 여겨졌지만 75년 15월 랑뷰의 회의, 76년 1월 킹스턴 회의 이후에 변동상장제가 반쯤 공인된 제도로 되었다. 한편 공야와 도시 문제라는 형태로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한 인간 내지는 인간이 경영하는 경제와 인간이 거주하는 자연환경과의 관계라는 문제는 72년 로마 클럽이
성장의 한계에서 가까운 장래로 다가올 자원의 고갈에 대한 경종은 아마도 과장된 형태로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이것이 1973년 가을 오유시쿠에이더 실증된 것으로 생각되어짐에 따라 점점 중국의 전통적 경제학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감이 자극하여 갔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의 결과 나타난 것이 현재 상황과 거기엔 종류의 경제학의 이후 무능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에 관해 적극적 이론을 구축해내지는 않으면서 종류의 이론의 부분적 요소과 종류의 이론을 기초에 입각하여 그의 확대 발전에 의해서 현재의 경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로서 그 대처 방법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류의 이론이 현상에서의 유효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전에 가졌던 권위에 대한 반동이라는 의미에서도 종류의 이론의 불신감과 그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우세하다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그렇지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한마디로 현재 널리 볼 수 있는 종류의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점이다. 359페이지. 그 하나는 초월적 비판이고 또 하나는 내재적 비판이다. 원래 이 두 가지는 엄밀한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역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구별이 가능하다. 또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요령도 거기에는 다시금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 우리의 각광을 받게 된 것과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새롭다고 할 것이 구별될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점은 종류의 전통파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경제 문제에 관한 사고방식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내지는 경제 문제에 관한 이해방식이 자의적이고 한정적이어서 현실의 경제 문제와는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류의 경제학은 다소간 경제 현상을 다른 사회 현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어느 의미에서는 폐쇄적인 현상으로서 취급해 왔었다. 그러한 경제학의 주요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 시장 경제이고 어느 정도 동호 방법이지만 가격 현상이었다. 물론 가격 현상, 경제 현상이 어느 정치 등등의 다른 사회 현상으로부터 일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 주장되어지는 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지만 이 상태의 독립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시 말해서 상대적의 중점을 두는가, 독립성이 중점을 두는가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만약 전자의 입장을 선다면 역사학파나 제도학파에 가까운 행동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후자의 입장에 선다면 그가 놓여 있는 역사적 상황의 경과에 따라 혹은 아담 스미스의 말처럼 가능한 한 경제 문제의 정부 개입을 배제하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장으로 되든지 혹은 소위 근대 경제학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의 자립성을 전제로 하여 그 가정 밑에서 경제의 정밀한 해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 후자의 길을 택할 때 상당히 확정적인 형태로 해명 가능한 것은 완전 경쟁의 가정하의 경우이고 일단 그 가정을 포기할 경우에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 경쟁의 가정 이상으로 현실과 관련해서는 폭력적으로까지 단순히 된 상황을 상정하여 이론을 전개시킬 수밖에 없으며 일단 그 단순하던 가정 밑에서 다소 의미있고 흥미있는 결론이 나오면
이번에는 그 유입할까요? 현실과의 관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논리 적인 360페이지 일면에서 그의 전개 정밀화가 시도되는 것이라 쉽지 않다. 상당히 사태를 단순화하여 과장된 표현하는 것일지 몰라도 이것이 후하게 말해서 50년대 말 내지는 60년대 초부터의 이른바 경제학의 대대가 걸어온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일단 그 행동 방식의 다분히 현실 경제의 동향과에 관련해서 벌문성이 모종되면 그에 대한 비판이 초원적이든 내재적이든 그럴 만큼 격렬한 형태로 의거 현재화되는 것이다. 초월적 비판의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는 상대적으로 개별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일체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고 종합사회과학의 길을 지향하는 것인데 소위 정치경제학이나 소셜 이코노믹스 등의 주장에서 다소 그 경향이 몇 분이 있다. 구조 분석이나 생태학적 방향의 지향도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종류의 경제학이 가격이라는 형태로 바뀌 혹은 그것을 통해서 밖에 문제로 삼지 않았던,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각적으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정보의 문제를 경제학에 도입하려고 하는 최근 유행하는 방식은 그것도 접근의 방식일 뿐이지만 종래의 경제학 비판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신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정통파에 대한 이단으로서는 이렇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활약하여 그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몰딩이나 갈브레이드, 그리고 제2차 대전 전 경제사회학적 방면에서도 활약하며 몰딩이 주장한 학제적 연구보다 초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미르달이 있다. 이 미르달은 참고로 정규 교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는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또 비교적 최근까지 학교의 경제학자들로부터는 자칫 경시당하면서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케인즈 경제에 관한 끝나는 소리와도 관계하며 심화폐 수량설 내지는 통화주의에 의해서 2년 정책면에서도 재차 각광을 받고 있는 시인자유주의라는 이름과 알려졌고 사회철학면에서도 그때까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프리드만과 사상면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고 이론 정책면에서도 그의 스승인 하이에크 같은 노장급의 인사들도 현재 활발히 발언 중이다. 또 한편으로는 종래의 균형개념 중심의 경제학에 대해서 적극적 반균형 경제학을 주장하는 코르나이나 경제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 비시장 경제의 중요성과 모든 경제의 시간적 이질성보다도 공간적 일상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폴란의 생각에 361페이지 사람들의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꽤나 혼탁한 형상으로부터 경제학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형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경제학이 지금까지 이보다 대상 범위를 훨씬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쓸데없이 수학적 논리적 우화성만을 추구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대사로서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이 아마도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실은 예언자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도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의 역사에 비추고 제한되면 현재 굉장히 새롭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 구체적 형태는 어떠하든 지향으로서 반드시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새로운 착상들이 지금까지 유주히 나타났지만 그 대부분은 일시적으로는 어떠했던 장기적으로 시대에 대해서의 면에서 적극적 열매를 맺지도 못한 채 잊혀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건, 실건, 사실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시고요. 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려놓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